전하, 침전해 드실 시간이 지났사옵니다. 아비가 자식을 위해 책을 만드는데 자네 같으면 잠이 오겠는가? 아들이 완벽한 왕이 되길 원하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잘하자. 그리고 그런 기대와 달리 자유분방함을 추구하며 엇나가는 아들이 있죠. 자식이 하나만 더 있었어도. 두 사람은 늘 부딪힙니다. 시험하듯 치러지는 대리청정 수행과 왕후의 죽음으로 부자 간의 갈등은 극에 달합니다. 왜 윤호를 돌이키게 해서 대비마마까지 돌아가시게? 예, 다 제 잘못입니다. 그리고 참을 수 없이 격한 분노에 휩싸이게 되죠. 언제부터 나를 세자로 생각하고 또 자식으로 생각했어? 아들의 광기 어린 반항을 참지 못한 아버지는 결국 그에게 자결을 명하고 뒤주에 가둡니다. 좁고 캄캄한 뒤주 속에서 아들은 생의 끝을 향해 힘겨운 숨을 내쉬게 되죠. 잔인한 숙명을 온몸으로 살아내야 했던 영조와 세자.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다. 천년을 거스른 조선 왕실의 가장 비극적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내가 바란 것은 아버지의 따뜻한 눈길 한 번, 다정한 말 한마디였어. 익숙한 역사를 새롭게 풀어낸 시선, 이준익 감독의 빛나는 연출력과 만나는 덕은 무비의 선택, 사도. 안녕하세요. 시내21 편집장 주성철입니다. 영화감독 민교동입니다. 이준익 감독의 정통 사극 사도는 제목 그대로 사도세자의 이야기를 그려낸 작품이죠. 영조에 의해서 그 뒤주에 갇혀 죽는 사도세자의 비극은 정말 너무너무 많이 알려진 소재입니다. 근데 그 중요한 차이점은요, 영조의 아들이나 정조의 아버지로서가 아닌 사도세자 그를 주체로 내세운 거의 유일한 작품이 아닐까 싶어요. 무엇보다 주목해야 될 점은 사도세자의 그 비극적인 가족사를 중심으로 그려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영조의 대사 한마디에도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란 일이 아니고 집안일이다. 집안일이라고 하는 대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그 당시의 역사책들을 뒤져보면 사도세자는 그 극심한 그 정쟁의 희생양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영화를 보면 신하들의 존재는 많이 지어져 있고 완벽을 추구하는 아버지와 그에 부응하지 못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묘한 관계에만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의 충돌하는 그 감정의 진폭이 아주 강렬하게 다가오죠. 사도는 조선시대 왕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영화를 관통하는 서사는 부자 관계를 조명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현실과 맞닿아 있는 셈입니다. 내가 네 나이 때는 단 한순간도 공부를 못할까 두려워했는데 우리 일상생활 속에 재현되는 부모 자식 간의 갈등, 그리고 세대 간의 메울 수 없는 간극 등이 요즘 현대 관객들의 공감대를 많이 자극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한국 영화계에서 가장 많은 사극을 만들고 있는 분이 바로 이준익 감독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충무로에는 이준익 감독의 사극이라고 하는 고유한 장르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성철 편집장님은 이준익 감독의 사극 중에서 어떤 작품이 가장 마음에 듭니까? 저는 이준익 감독의 사극이라고 하면 단연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왕의 남자를 가장 좋아합니다. 왕의 남자는 조선 연산군 시대의 왕가를 다른 시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죠. 전통 광대놀이의 완벽한 재현은 물론 감독 특유의 유머와 재치까지 어우러진 아주 견고하고 짜임새 있는 사극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영화 동주를 아주 좋아합니다. 사극이라기보다는 시대극이죠. 니는 시를 계속 쓰라. 총은 내가 들 거니까. 특히나 윤동주의 삶을 친구 송몽규라는 인물의 시점으로 재해석한 지점이 참 매력적이었죠. 또한 흑백영화라는 선택으로 진한 여운을 더해줍니다. 지금까지 말한 작품들의 공통점은 역사 속에 실지 않은 비극적 이야기에 이준익 감독 특유의 따뜻한 시선과 날카로운 통찰력이 더해진 작품들 같아요. 그 연장선에서 이 사도도 아주 그 깊은 울림을 선사하는 웰메이드 사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는 역사 자체가 스포일러입니다. 왜냐하면 영조에 의해서 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고 사도세자라는 시호를 받았다. 그 결말 자체가 이미 다 알려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떤 반전을 좀 기대하기 어려운데요. 이 영화는 그래도 정말 지루할 틈 없이 긴장감이 넘쳐 흐르는 영화입니다. 더구나 영조와 사도세자 그리고 정조로 이어지는 3대에 걸친 56년간의 역사를 단 2시간에 압축해냈죠.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건 독특한 서사구조 덕분입니다. 사도가 뒤주에 갇힌 8일이라는 시간을 과거 플래시백과 함께 정교하게 교차시킵니다. 이준익 감독은 고베하시 마사키의 할복이라는 영화의 시나리오 구조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현재 시점의 이야기가 있고 그 전까지 이루어졌던 사건들을
교차해서 병렬로 보여주는 방식을 인용한 영화라고 할 수 있죠. 또한 이 작품은 세자가 뒤주에 갇히던 첫째 날을 영화의 오프닝 시퀀스로 탄생시켰죠. 뒤주로 가져오라. 갈등의 최고조에 이른 클라이맥스를 이 영화의 오프닝으로 선택한 것은 참으로 영리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익 감독님 평상시에 삼약팔장 이론을 굉장히 전도하고 다니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 영화는 8일간 벌어진 역사적 사건을 다루고 있으니까 8장의 시퀀스가 굉장히 쉽게 이루어졌다고 아주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8일 동안 56년을 담으면서 각 인물들의 내면과 또 갈등, 그리고 주변 인물의 변화까지 아주 꼼꼼하게 놓치지 않고 보여준 완성도 있는 영화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사도는 오롯이 인물 간의 심리와 내면을 묘사하는 데 집중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배우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주인공들의 감정에 처음부터 끝까지 잘 몰입할 수 있도록 아역 배우의 등장을 최소화시켰습니다. 분장을 통해서 세월의 흐름을 표현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배우 송강호의 나이든 분장 모습이 가장 인상적이었는데요. 영조라는 캐릭터는 배우 송강호가 지금까지 연기했던 역할들 중에서 가장 나이도 많고 직책도 가장 높은 역할이기도 합니다. 번 것도 없고 빚도 없고 나야 뭐 쿨하게 안 삽니까? 사실 그간 영화를 통해 보여준 모습이 굉장히 서민적이고 친숙한 이미지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과연 송강호가 왕의 모습에 어울릴까 우려도 했었거든요. 누가 세자를 폐하라는 상소를 올리겠는가? 하지만 역시나 명불허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과 한 나라의 군주라는 두 역할 사이에서 벌어진 깊은 고뇌와 복합적인 내면을 경이롭게 표현해냈죠. 게다가 정형화된 사극 장르의 말투를 덜어내고 송강호만의 어조를 통해 생생한 캐릭터를 완성했습니다. 아름답지 아니하니 묻히지 말거라. 너 왜 웃니? 특히나 뒤주에 갇힌 지 7째 되는 날에 영조와 사도가 주고받는 대화씬은 가히 압권입니다. 9분에 가까운 롱테이크 씬인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장치나 효과 없이 오롯이 송강호의 연기만으로 스크린을 가득 채우죠. 자식을 죽인 합의로 기록될 것이다. 송강호의 연기력은 너무 당연하게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인지 저는 송강호에 맞서서 팽팽하게 눌리지 않고 연기한 유아인에 더 주목했습니다. 그 모든 게 다 내 탓이야. 당신이 지금까지 나한 짓을 생각해봐. 강압적인 아버지 영조와 갈등하면서 점점 광기 어린 모습으로 치닫는 사도세자의 캐릭터를 입체감 있게 표현했죠. 이준익 감독은 시나리오 단계에서부터 이미 사도세자 역의 유아인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뒤주 안에 들어가기 전의 분노와 절망이 극한의 두려움으로 치닫는 사도의 감정 변화를 완벽하게 소화해냈죠. 사도의 비극적인 결말과 진한 여운을 완성시킨 건 그야말로 송강호, 유아인 두 배우의 얼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영화 사도의 빛나는 한 컷은 사도세자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칼을 집어든 사도세자가 빗속을 헤치고 아버지 영조를 향해 걸어갑니다. 이때 눈먼 무당의 진원곡이 울려 퍼지며 숨막히는 서스펜스를 전달하죠. 시각과 청각의 긴장감을 활용해 사도세자라는 인물의 성격과 복합적인 내면을 단 한순간에 보여주는데요. 이준익 감독의 야심이 가장 인상 깊게 드러난 명장면입니다. 영화 사도에서 가장 탐나는 한 씬은 사도세자가 대리청정을 수행하는 장면입니다. 대리청정은 어떠한가? 대리청정 기간 동안 사도와 영조의 관계는 더욱 악화됩니다. 아들의 무능함을 비난하는 영조, 그리고 허울뿐인 권력의 허무감을 느끼는 사도. 내가 대리 청정을 하고도 비가 오질 않으니 다 세자인 내가 덕이 없어 그런 것이다. 이들의 심리적 압박감을 대변하는 영리한 화면 연출 구도가 터질 듯한 감정의 서스펜스를 전달하는데요. 사도 속에서 전체적인 갈등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가장 잘 드러낸 장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 사도의 다이아몬드 지수는 작품성 85점, 오락성 60점, 스토리 80점, 연기 90점입니다. 영조와 사도세자 이야기를 가장 현실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영화 사도의 한 줄평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 친족 살인 사건의 전말. 제모 어른이 대비의 윤호를 받았다.
지금까지 저희의 선으로 다채롭게 소개해드린 이야기들을 떠올리시면서 채널 CGV에서 방송되는 영화 사도 함께 하시죠.